안녕하세요. 오늘은 핵심 정리 13번째 시간 통계적 추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추정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추정이라는 말은 추측한다 라는 말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통계 수치를 보고 평균이 얼마가 될까, 어떤 그 집단에 대한 성질을 추측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 용어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조사하고 싶은 대상 전체가 있을 거예요. 그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네, 모집단이요. 자, 이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일부를 표본이라고 합니다. 무슨 실험하는 것 같죠? 예를 들어 3학년 전체 학생의 키를 조사하고 싶은데 이 학생 전체의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힘도 쓰이고, 그래서 이 전체 키를 조사하지 않고 이 3학년 전체 중에서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3반도 있고 쭉 반이 있을 건데, 우리 반 2반을 딱 뽑아서 내가 이 2반의 키만 조사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 3학년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뽑은 일부를 표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체조사,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표본을 조사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써볼게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무슨 조사? 전수조사. 전체 수를 다 조사하겠다. 모집단 중에서 일부분인 표본만 뽑아서 조사하겠다.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을 뽑을 때는 임의로 뽑아야 되겠죠. 내가 키의 평균을 높이고 싶다고 일부 키 큰 학생만 쏙쏙 뽑아내면은 당연히 이 수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표본을 뽑을 때는 항상 같은 확률로 임의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임의대로 추출하겠다. 임의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임의 추출 방법은요, 추출 방식에 따라 복원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비복원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다음에 다시 살펴볼게요. 유형별 문제에서 통계조사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서 표본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모집단의 예를 들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와 좀 반대로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예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몇 명이니? 인구조사, 이게 전수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예를 들면 반드시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 예로 전구의 수명조사 있어요. 전구의 수명. 자, 전구의 수명조사는 왜 그렇냐? 전구의 수명을 조사를 하고자 개발한 전구를 불을 계속 켜놨어요. 필라멘트가 이렇게 생겼나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자, 어때? 이런 전구가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수명을 조사하겠다고 불을 계속 켜놓은 거야. 그럼 얘는 수명이 따라서 언젠가는 꺼지겠죠. 그러면 한 번 조사한 전구는 또다시 재활용할 수 있나요? 쓸 수가 없어. 그럼 전부 다 조사를 하게 되면 생산한 전구는 팔지 못하고 다 없어지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 전구의 수명 조사처럼 조사를 하고 나면 파괴돼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런 파괴 검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표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유가 됐나요? 2번, 본격적으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1번,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확률 변수 x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3학년 전체 학생을 모집단으로 봤을 때 이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고 싶다. 그럼 이 키가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죠. 그럼 키라고 하는 것도 수치이기 때문에 이 전체 집단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존재할 거예요. 그것을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즉 모집단의 특성이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앞에
모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와 비교해서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에 대해서도 이 하나의 표본이 있다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존재할 거예요. 그것을 각각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표본의 평균이다, 표본의 분산이다, 표본의 표준 편차다 라고 해서 앞에 표본을 붙였어요. 그럼 이 각각의 기호도 구분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구분해서 정해놨어요. 모 평균을 m, 분산을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운 시그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에 비해 표본 평균은 x 위에 짝대기를 하나 짧게 꺼서 x바라고 쓰고요. 그리고 표본 분산을 s제곱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루트를 씌운 s를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라고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약속된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표본 분산은 모 분산과 차이가 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모집단이 있죠? 자, 여기서 n개를 임의로 추출합니다. 그럼 이 n을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여기에 n개의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럼 원래 모집단에 대해서도 세 가지가 존재하죠. 뭐요? 네, 평균, 모평균, 분산, 모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모평균 m, 모분산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씁니다. 그리고 n개를 일부 추출했는 이 자료에 대해서도 당연히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존재하죠. 표본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 기호로는 x바. 표본에 대한 분산, 표본 분산은 s제곱.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 어렵다. 자, 이거를 s라고 기호로 나타냅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크기가 5인 표본 1, 3, 5, 7, 9를 뽑았어요. 무슨 소리냐? 어떤 모집단이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5개를 뽑은 게 1, 3, 5, 7, 9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1, 3, 5, 7, 9에 대해서 평균 존재하겠죠? 다음 분산 존재하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 존재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실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뭘로 나누라고 했나요?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n-1로 나누어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평균 계산해 볼게요. 자, 평균은 x바라고 썼고요. 1, 3, 5, 7, 9 5개의 합을 5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5가 됩니다. 그리고 분산을 구해 볼게요. 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s제곱인데요. 이 분산은 누구의 평균? 네,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차 제곱을 모두 더해서 뭘로 나누라는 거죠? 네, n-1로 나누어서 계산해라. 즉, n의 값이 얼마였습니까? 5였죠. 그래서 우리는 4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4분의 계산해 볼게요. 자, 편차는 자기 점수에서 5를 뺀 것. 네, 1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4 제곱해주면 16 플러스 3에서 5를 빼주면 마이너스 2 제곱해서 4 5에서 5를 빼주시면 그냥 0이죠? 쓰지 않을게요. 7에서 5를 빼면 2가 되므로 제곱해서 4 9에서 5를 빼주면 4니까 제곱하면 16이 됩니다. 그럼 4분의 얼마가 되나요? 32에 8이니까 40이 되나요? 그래서 이 값은 10이 됩니다. 그럼 S는 표준 편차 루트를 씌워주므로 루트 10이 되겠네요.
이제 드디어 추정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갈 타임인데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그림을 그리면서 자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 존재를 할 거고 그 각각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림으로 자꾸 반복하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모평균 M은 정해진 상수예요. 맞나요? 네, 모집단이 있다면 이 아이들을 전수조사했을 때 모평균 M 이것은 그냥 정해진 값입니다. 하지만 표본 평균 X반은 뽑는 표본에 따라 여러 가지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예요. 이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표본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표본은 하나만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표본은 뽑고 또 뽑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매번 표본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 표본 하나당 표본 평균이 항상 존재한다고 했죠. 그럼 이 새로운 표본에 대해서도 표본 평균이 존재할 거고요. 얘도 표본 평균이 존재할 건데 이 값들은 다 어떤 값? 그렇지. 같을 수도 있겠지만 때마다 다 다른 값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X바, 이거의 평균이 1이 될 수 있고, 이거의 평균은 1.2가 될 수도 있고, 이 평균은 1.01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표본 평균 X바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뭐다? 네, 확률 변수가 됩니다. 이 말은 이해가 됐나요? 기호로도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요. 보통 변수는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X바라고 하면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고요. 이것들이 가지는 값이 1, 2, 3 이런 식으로 가진다면 이 값들 하나하나는 X1바, X2바, X3바 이런 식으로 값은 소문자로 표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모집단에 대한 특성으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정해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표본 평균의 값은 달라지겠죠. 첫 번째 표본 X1에 대해서 표본 평균을 X1바, 두 번째 표본 X2에 대해서 표본 평균을 X2바, 세 번째 표본에 대해서 평균을 X3바, 네 번째 표본에 대해서 평균을 X4바라고 이렇게 둡시다. 그럼 이 X바가 가지는 분포가 정해질 거예요. 자, X바는요, X1바를 가질 때도 있고요. X2바를 가질 때도 있고 쭉 가서 XN바 이런 식으로 쭉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각각의 확률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X바는 일종의 뭐가 된다? 네, 확률 변수가 된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분포들에 대해서 이 확률 변수 X바에 대한 평균과 X바에 대한 분산과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를 다 계산해 봤더니 이 세 가지의 값들이 원래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 값들을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값을 원래 있던 모집단의 특성인 이 세 가지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X바에 대한 평균, X바는 표본 평균이죠. 그럼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건데요. 이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았습니다.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을 구해봤더니 이 분산은요. 원래 있던 모집단의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값이 나왔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자, 이 값은
분산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증명은 따로 하지 않고요. 요거를 그대로 외워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유형별 문제를 풀어봅시다. 3번 정규분포 n 10의 4의 제곱을 따르는 어떤 모집단이 있습니다. 자, 이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때 모집단의 평균이 10이라고 하고요. 분산은 16, 4의 제곱, 16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습니다. 뽑고요. 또 뽑죠. 뽑을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뽑아봤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 존재하게 될 거고요. 이 x바의 분포에 대하여 x바의 평균은 원래 평균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값은 10이 되고요. 자, 그리고 x바에 대한 분산은 원래의 분산값을 n으로 나눠라 라고 했죠. 자, 원래 분산이 16이고요. 표본의 크기가 4이므로 약분을 해주시면 4가 됩니다. 따라서 10과 4를 더해주시면 정답은 14가 되겠네요. 4번 모평균이 6이고요. 모분산이 36인 어떤 모집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16개짜리 크기가 16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수 있는 만큼 모두 다 추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표본 평균이 존재할 거고요. 자,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의 평균인 6과 같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n은 16이고 시그마 제곱이 36이었죠. 자, 따라서 약분해 주시면 4, 4, 16, 4, 9, 36, 4분의 9가 됩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서 2분의 3이 되겠네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2x바 빼기 3에 대한 표준 편차고요. 이 값은 2배의 시그마 x바와 같죠. 따라서 2 곱하기 2분의 3 계산을 해주면 정답은 3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